집합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명함을 보면요, 상가 번영의 대표, 관리단, 관리인 이런 직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사님, 상가 번영회 이분들도 관리단을 부르는 명칭인가요? 아니요, 서로 구별되는 단체입니다. 명칭은 상가 번영회이지만 실질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볼 수 있다, 이런 법원 판단이 존재하지만 아주 예외적입니다. 상가 번영회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예전부터 상가 번영회가 있었습니다. 관리회사와 계약해서 건물의 청소나 수리 같은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새로 구성이 된 거예요. 관리단 구성원들은 건물의 청소 상태나 건물 관리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회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존 관리회사가 안 나가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상가 번영회로부터 5년간의 관리권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와, 진짜 난감하네요. 새로 구성된 관리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관리단에서 기존 관리회사를 내보내려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이런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데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새 관리단이 구 번영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법원이 인정해야 되겠죠? 이걸 판단할 때 필요한 내용이 바로 상가 번영회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차이입니다. 먼저 상가 번영회는요, 집합건물에서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매출 신장이나 서로 간의 이해 조정 같은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반면에 집합건물 관리단은요, 법조문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차이점은 구성원 그리고 활동 목적이겠죠? 구성 주체 면에서 우선 상가 번영회는 실제로 입점해서 활동하시는 상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거기에 반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목적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상가 번영회는 매출 증진이나 이해관계 조정 등이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단은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의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관리단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 전부터 존재하는 상가 번영회랑 전혀 다른 단체다, 이 점을 입증해서 승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입증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구성원과 의결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번영회는요, 매출 증진이나 이해관계 조정 같은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끼워주지 않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시면 깔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원과 의결권 부여에 관한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플랜 B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 번영회 대표 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상가 번영회 대표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리회사랑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점을 입증하시면 승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위 두 가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최후의 방법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상세하고 복합적인 법리 문제라서요, 법무법인 라움에 집합건물팀 변호사님들께 상담을 받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헤매지 마시고 총회 114나 법무법인 라움의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는 편이 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집합건물은 총회 114 집총사입니다. 집합건물은 총회 114 집총사란 걸 아직도 모르다니 내가 나서야겠어.